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현황 종합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편에 나는야 뚝섬 빨래터라고 외치고 있죠. 오늘날 미친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뚝섬 인근 한강변 예전 모습이 되겠고요. 제 머리 바로 위쪽에는 강남 1번지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리고 그 앞에는 1960년대 밭을 갈고 있는 아저씨, 그 옆쪽에 소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 아저씨가 밭을 갈고 계시면서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여기 한 평이라도 더 샀어야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가운데에 있는 롯데타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높아질지 몰랐어. 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대한민국 부동산 종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2022년 3월 8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건축물 현황, 용도별 건축, 지역별 문화 및 운동시설 현황, 의료시설, 노후 건축물, 규모별 건축물, 가장 높은 건축물, 인구 토지 면적당 건축물 등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고, 이 내용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2년 3월 8일 11시에 올라온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 건축물 총 731만 4,264동, 면적은 40억 5천만 제곱미터라는 제목,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보도자료로 다운받게 되면 이러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죠. 전년 대비 동수가 0.5%가 증가를 했고, 연면적은 무려 2.4%나 증가를 했다. 발표는 2022년에 했지만 기준일은 2021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용도별 건축물 현황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문교, 사회 전부 다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문교, 사회 부분이 가장 높은 면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문화 및 운동시설 현황이 되는데, 1인당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제주도라고 이야기했고요.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주된 이유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인당 운동시설 면적은 강원도가 1등, 인천이 꼴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지역별 1인당 의료시설 현황을 확인해 보면은 1인당 의료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가 되겠고, 꼴등은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1인당 의료시설이 가장 적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별 노후 건축물 현황인데, 단연 서울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무려 28.5%가 노후 건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노후의 기준은 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울 내에 있는 건축물 전체 중에서 30년 정도가 된 거는 30% 정도가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통계인데, 전북이 0.6이라는 수치로 노후 건축물이 적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뒤쪽에 가서 보시겠지만 설명된 자료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조금 다시 체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규모별 건축물 현황입니다. 가장 넓은 건축물 탑5로 뽑았는데 1위가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무려 84만 8,168제곱미터가 되죠. 파주에 위치되어져 있고요. 그 횡 길이가 무려 2.44km 정도나 됩니다. 이는 정보수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보다도 조금 더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면적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가장 넓은 건축물에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가 있다. 2등은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이 되겠고, 정보수 머리 살짝 치워보겠습니다. 그 길이가 965m 정도가 된다. 다음 3위 화성 동탄 물류단지가 되겠고요. 길이는 약 650m 정도가 됐고요. 4위 조금 아이러니해요. 하나 스타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가 약 450m 정도가 돼요. 면적은 45만 9,625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의문점 아니 가질 수 없네요. 삼성이 엄청나게 넓은 공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평택만 가서 보더라도 1공장 기준으로 봤을 때 횡길이가 1.39km 정도 되고요. 건축물 한 개 동만 하더라도 53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2021년도에 없었나라는 의문점 가질 수 있는데 있었죠. 따라서 가장 넓은 건축물 탑5에 이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가지 않은 거, 정보수 약간 물음표 아니 찍을 수 없고요. 용도별로 가장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순서로 표기되어져 있네요. 자, 이어서 가장 높은 건축물 탑10을 뽑았죠. 1위부터 10위까지가 되는데
그중에 5개가 서울에 있었어요. 1위가 롯데타워가 되겠고 3위가 파크원, 8위 서울국제금융센터, 9위 타워팰리스, 10위 현대 하이페리온이 되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2위 LCT 부산, 5위 두산 위브더제니스, 6위 아이파크, 7위 부산국제금융센터가 되겠고 인천의 하나 당당히 차지하고 있네요. 4위입니다. 포스코타워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어렵게 10위에 껴있는 현대 하이페리온이 날아갈 수도 있었죠. 그리고 롯데타워가 2등으로 밀릴 수도 있었으나 다행인지 조금 더 경제적으로 꾸려나가고자 하는 현대의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GBC가 105층을 포기했죠. 따라서 롯데타워의 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국토교통부 자료 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년도 전국 건축물 동수가 무려 38,998동이 더 지어졌다고 하고 이는 축구장 기준으로 보면은 약 13,000개 면적이 늘어났고 잠실 야구장 기준으로 보면은 3,583개나 넓어졌다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읽어보면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에서 3년 전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경기 후행 지표로서 21년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이 2.4%인데 그게 평균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건축물을 짓지 않나? 이러한 의문점 아니 가질 수 없을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3에서 5%로 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욱더 건축물이 많이 져지나?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내용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문화와 사교의 발달, 그 기준을 어쩌면은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문교 사회용이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부 용도별 건축물 현황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으로서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등이죠. 가장 크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순으로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개별 등기가 들어가 있는 것, 한 동 주인이 다른 것, 이걸 다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 단독 등기다. 따라서 전체 건물을 한 명이 갖고 있다. 이러한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좌측 글로 넘어와서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 3등, 다세대 주택이 4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인데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 3.3%로서 주거용 2.3%보다 훨씬 더 큼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 중 업무시설이 4.6%로 가장 크다. 이 상업용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은 2종 근린생활이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두 번째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구나 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 수도권에는 역시나 일자리가 집중이 되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크구나 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 건축물 멸실 현황 및 노후도인데 멸실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9,505동으로서 전체 건축물 주거용을 기준으로 해서 1.3%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상업용이 1%, 공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노후 건축물 30년 이상 된 동수 비율 현황은 주거용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죠. 이 부분을 윤석열 정권 내에서 타개하겠다. 낡은 거 허물고 높이 짓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한 바 있죠. 이어서 인구 대 토지 면적당 건축물 현황입니다. 전국 건축물 1인당 면적은 평균 2.11%가 증가를 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지방은 2.47제곱미터가 증가했다 합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 면적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1인당 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미 초과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는 오늘날 집이 남아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에 3기 신도시가 개발하면은 요 점점점 기준선보다 요 파란 선이 넘칠 걸로 예상을 하죠. 인천도 마찬가지로 넘칠 예정이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서울 빼고 전부 다 집이 넘치는,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가 팍팍 줄기 시작을 하니 그 모든 부분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1인당 상업용 건축 면적을 보면은 제주도와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살기도 강원도, 제주도인 것 같고요. 1인당 공업용 건축 면적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이러한 곳들은 상당히 공업 부분이 많이 발달된 곳이구나. 이어서 1인당 문교 사회용 건축물 면적을 보면 강원도와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상업용 건물들 많고 문교 사회용 건축물 많고 이렇게 넉넉하게 넓은 터에서 사람들이 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1등은 강원도 지역이다. 반대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건축물 면적이 가장 적고 1인당 문교 사회용 건축물 면적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더라. 즉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많은 곳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살만하다, 평온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곳에 산다면 부동산 가격은 적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인구 대비 주거용 건축물이 점점점 그래프가 작아질 곳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한다면 어쩌면은 수요 공급 공식에 의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이거였죠. 대한민국 부동산 현황 종합, 건축물 총 7,314만 3,264동, 면적이 40억 5천만 제곱미터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보지만 나도 내가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어 라고 롯데타워가 이야기하고요. 뚝섬 팔레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서 소를 갈고 있는 이 친구도 이곳이 전부 다 이렇게 변할지는 몰랐어요. 허나 정보수는 감히 10년 후 미래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SOC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도로나 철도, 공항 등 사람이나 물자가 이동을 할 만한 그 루트, 그 길,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명분, 그곳들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고 있다면 그곳들도 오늘날은 이 소가 밟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올 그곳들, 그 정답이 SOC에 달렸다. 이 부분만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다면 정확한 국가 예산과 공사업체의 선정, 그 이후의 개발 계획과 추진 계획, 정부의 의지, 기업의 참여도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내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